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면접의 알파와 오메가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면접의 시작과 끝이 중요하죠. 면접뿐이겠습니까? 매사, 시작과 끝이 중요합니다. 연설에 있어서 시작 3초 이내에 청중을 제압하지 못하면 연설은 실패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시작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 네. 처음에 좋은 버릇을 몸에 배워야 8까지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기반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초발심, 처음에 먹은 생각을 변치 않아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 시작과 끝이라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면접에서는 첫 인상 중요하죠. 그래서 헤어 디자인도 하고 피부 관리도 받고 심지어는 성형까지 하고 문신까지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첫 인상에는 3가지가 좌우합니다. 첫 번째, 초도 효과입니다. 처음에 각인된 효과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10년 버릇 80까지 간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첫 인상 한번 각인되면 쉽게 바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두쇠 효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상대방의 이미지를 바뀌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노력해야 됩니까? 본인이 이미지를 바꿔야 되죠. 알고 보면 부드러운 여자예요. 커피 광고에서 하나의 카피 내용인데요.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노력해서 이미지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구두쇠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에 쉽게 익숙해지고 적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 9가지일지라도 나쁜 점이 하나가 있으면 그 부정적인 것이 더 부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인상에는 3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초도 효과. 처음에 각인되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 왜냐하면 구두쇠 효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부정적 효과. 그래서 10번 잘하다가 1번 잘못하면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이게 바로 부정적 효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엄마 좋아요 이런 말보다는 싫어 이런 말, 부정적인 말부터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내면에는 부정적인 어떤 그 관점 내지는 부정적 에너지 이런 게 있습니다. 성선설, 네, 좋습니다. 성악설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놀 때 보면요, 곤충을 잡아서 곤충을 손가락으로 탁 하나하나 찢어 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잔인한 것 같습니다. 성선설보다는 성악설이 더 가깝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의 본성은, 본능은 그런 아주 참 나쁜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나에게 심하게 대할 수가 있고 어쩌면 저렇게 독할 수 있느냐고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는 그런 부정적 에너지와 부정적 효과, 부정적 관점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다름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네, 첫인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됩니다. 좋은 인상을 갖기 위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게 되는데 머리, 의상, 구두 이 3가지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는 요즘 그 트렌드가 이마를 가리더라고요. 소방 뚜껑처럼 말이죠. 뚜껑 머리를 하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마를 가리면 사람의 얼굴이 어두워 보입니다. 저처럼 아우라가 발동하려면 이마가 훤히 들여다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8:2로 가르마를 타는 경향이 있는데 굳이 가르마를 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마가 좀 보일 수 있도록 헤어스타일을 만드는 것이 이미지를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머리 스타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마를 보여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의상입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아주 완전히 스탠다드입니다. 사람은 안에 받쳐 입는 그 티셔츠나 와이셔츠가 검정이라든지 알록달록한 무늬가 들어가 있다든지 이러면 얼굴이 죽습니다. 제가 얼굴이 빛나는 이유는 흰 색으로 받쳐 입었기 때문에 돋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앞두고 옷을 어떻게 입을지 고민할 때에는 안에다가 흰 와이셔츠를 입는데 넥타이를 차면 더 좋겠고요. 넥타이를 차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단추를 모두 다 끝까지 잠그면 훨씬 정갈해 보이고 훨씬 세련돼 보이고 훨씬 깔끔해 보이고 훨씬 호감적으로 보입니다. 단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추란 단추는 모두 잠그고 위에다가 자켓을 입는데 분청색이라든지 검정색이라든지 하여튼 검정에 가까운 옷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가는 것은 정말 금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검정이나 짙은 곤색이나 분청색, 뭐 밤색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가급적 짙은 밤색, 초콜릿색 무난할 것 같습니다. 또 의상에 따라서 그 어디에 지원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관공서라든지 공무원 계열은 이렇게 단정하게 검정 자켓을 입는 게 좋겠고요. 영업이라든지 사기업 쪽에는 조금 밝은 색을 입겠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알록달록하게 입지 마시고 단색으로 입어야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반드시 안에는 흰색 내지는 검정색. 검정색으로 받쳐 입었을 때는 자켓을 흰색으로 입는다면 좋겠죠. 근데 너무 튀기 때문에 면접 복장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겠죠. 뭐 연예인이라든지 혹은 그렇게 영업력을 발휘하고 창의적인 이런 분야에 지원하는 분이라고 하면 뭐 흰 자켓을 입어도 무방하겠습니다만, 흰 자켓을 입을 때에는 그 검정으로 보색으로 검정색을 입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두입니다. 구두는 빼주간 구두보다는 좀 무난한 각이 있는 구두를 권장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검정 구두가 바람직합니다. 흰 구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하이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검정 하이힐이라든지 흰 하이힐, 여성 같은 경우는 흰 하이힐도 의상에 따라서 조화를 맞출 수 있다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남자들은 검정 구두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흙이 묻었다든지 먼지가 묻었다든지 티끌이 묻었으면 실격입니다. 구두는 아주 청결해야 됩니다. 깔끔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본다고 하는데요. 머리끝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구두 정말 아주 파리가 떨어지면 낙상할 정도로 반짝반짝 빛나야 된다는 거를 넘어서 무색이라도 티끌이 묻거나 먼지가 묻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첫 인상 못지않게 중요한 게 첫말입니다. 네. 오늘 컨디션이 어떻습니까? 네. 긴장해가지고 밤을 설쳐서 오늘 컨디션이 엉망입니다. 이거 준비 안 됐잖아. 이런 느낌. 면접관도 사람인지라 이성적인 어떤 잣대가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감성적 평가 잣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성적으로 어떻게 느낌을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니까 긍정적으로 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피곤했지만, 어제 긴장이 되어서 잠을 설쳤지만 오늘을 위해서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했습니다. 컨디션 최고입니다. 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초두 효과를 얻는 데 효과가 있고요. 또 더 나가서 긍정적으로 첫인상을 심어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말이 긍정적으로 나와야 되고 열정적으로 나와야 되고 적극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 그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했죠? 네, 도전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보이는 그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투 정말 필요합니다. 첫말 그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라. 자기 감정을 드러내라는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면접관의 질문을 의례적으로 사무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답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식상한 답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면접은 그 사람의 면면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셀프 어플리케이션 해야 됩니다. 나를 적용해야 됩니다. 제 느낌은, 제 생각은, 제 자세는, 제 각오는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나의 진정성과 정성 어린 말로 답변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답변은 금물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attitude, 영어 단어 중에 참 아주 신비로운 단어입니다. 이 attitude를 숫자화했습니다. A, B, C 1, 2, 3 attitude가 10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떤 마음이냐 이거죠. 그래서 attitude는 마인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시선이기도 합니다. attitude,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에서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습니까? 이것 말고 다른 것도 가능해요. 이러면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취업이 힘들어서요. 원서를 수십 군데 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집중이 안 됩니다. 이거 여기서 안 되면 다른 데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애티튜드로 임한다고 하면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아니면 안 돼요. 이것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비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올인할 수 있을 때 면접관에게 어필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끝말입니다. 면접을 잘 보셨습니까? 어떤 이들은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비는 많이 했는데 오늘 면접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럼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접관을 다시 뵙고 싶습니다. 면접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감사의 말을 얘기해주고 또 여지를 얘기해주고 또 앞으로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비춰준다고 하면 마무리를 잘 짓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네, 다진 밥에 콧 빠뜨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면접 임해놓고 면접 잘 보셨나요? 라고 물었을 때 네, 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엉망입니다. 라고 본인 스스로 평가절하하시면 면접관도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합격시켜 주신다면 누구보다도 성장하는 또 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도 긍정적이고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마무리 지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면접의 알파와 오메가, 면접의 시작과 끝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꼭 합격의 영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된다고 믿으면 됩니다. 네, 긍정적 마인드로, 긍정적 애티튜드로 성공의 자화상을 그리고 행동하시고 면접에 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임하지 마시고 자신감 없는 자세로 임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